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 전자기 유도는 이제 자석의 극에 가까운 쪽에는 자기력선 밀도가 높습니다. 자석의 먼 쪽에는 자기력선 밀도가 작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에 자기력선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거를 상쇄되는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지금 자기장이 이 코일 내부에 이쪽 방향으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쪽으로 하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 쥐어 보시면 전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N극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되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지금 학교에서 어. 전류의 방향이나 그런 거 안 배우고 그냥 자석을 코에 가까이 두면 전류가 흐른다 막 이런 식으로 배웠어. 그래도 다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방향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뭐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만 모르면 나만 틀리는 거야. 어? 이거 책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엄지손가락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하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 줘 보시면은 전류 방향 알 수가 있고요. 봐봐요. 책에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방향은 책이 안 나오네. 그러면 아무튼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예, 요거만 알아두시고. 자,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방향은 자석을 멀리 할 때와 가까이 할 때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러면 원래 오른손 법칙 사용해서 방향 알 수 있긴 한데요. 예. 나중에 알고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시고, 강한 자석일수록 자기장 변화가 크고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센 전류가 흐른다.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유도 전류 세기가 세다. 예, 전자기 유도 이용, 발전기에 이용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도난 방지 장치에 어떻게 사실 이용이 되냐면, 하여튼 니네가 책 같은 거 이렇게 몰래 가져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럼 책 안에 무슨 자기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지나가다 보면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흘러. 그래서 띠 소리 나는 거고, 교통카드 판독기, 니네 교통카드 있잖아, 그거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단말기 이런 거 하이패스라고 있습니다. 마이크, 인덕션 레인지, 금속 탐지기, 전자기타 이런 거에 다 전자기 유도가 이용이 되고, 발전기는 이제 코일이 돌건 자석이 돌건 자기장 변화를 일으켜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때 에너지 변화는 아셔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환되는 거다. 수력발전소에서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운동 에너지를 바뀌고 그 다음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바꾼다. 화력발전은 이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물을 데워요, 물을. 그럼 수증기 역학적 에너지를 바뀐 다음에 발전기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풍력은 이제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에너지 전환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고,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인데, 자, 전기 에너지는 이제 쉽게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소비 전력이라는 말은 이제 의미를 아셔야 돼. 계산이 가능한데 1초 동안 전기 기구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럼 이제 전력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력을 P라고 씁니다. 보통 시간 단위거든. 이게 시간당. 그럼 시간으로
전기 에너지를 나눠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 식이 뭐 하여튼 이래. V 곱하기 I 곱하기 T야. 이게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또 시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뭐 요런 식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만약에 문제 나오면 알려주고, 단위는 1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와트라고 읽으시고요. 와트. 1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 소모할 때 전력이다. 그래서 만약에 10와트다. 그럼 이건 뭔 뜻이 되냐면 1초 동안에 10줄씩 쓴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전력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좀 풀이를 해보시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도 계산합니다. 전격 소비 전력, 전격 전압에 연결했을 때 1초 동안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220V가 전격 전압이에요. 전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올바른 전압 뭐 이런 거야. 올바른 규격의 전압 뭐 이런 거야. 그래서 220V에 끼면 1초에 20줄씩 쓰는 그런 전기 기구다라는 말이야. 220V에 쓰면 1초에 20줄씩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야. 전력량은 에너지 이제 소비량인데,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소모하는 소비량인데, 이 일정한 시간을 얘는 시간 단위로 할 거야. 시간 단위. 1시간 뭐 이렇게. 그래서 아워 단위로 할 거야. 아워 단위. 그래서 이거를 뭐 전력량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 전력은 초 단위였거든요. 사실 1초에 몇 줄 쓰느냐 이런 거였는데, 이 와트시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요 시자는 한글이죠. 요거는 뭐 영어고, 와트시라고 읽으시면 되고, 1와트시는 1와트인 전기 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의 양입니다. 이거는 원래 와트시라고 쓰긴 하지만 이제 에너지 양이어가지고 원래 이거 사실 줄 단위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와트시가 1줄 per sec인 거를 1시간 동안 쓰는 건데, 1시간이 3600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600줄이 1와트시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에너지는 서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 공이 튕기면서 이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의 튀는 높이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어도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깐 테스트.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합니다.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내가 잘못 썼네. 미안해요. 요 현상 자체는 요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해야겠네.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요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이지 않으면 유도 전류 흐르지 않는 거 맞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관계가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석이 이제 들어오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유도 전류 방향 바뀌고요. 자석을 가까이 할 때보다 자석을 멀리 할 때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른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빠르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세기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센 거고,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가 아닌 거, 발전기, 전동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마이크도 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에 이제 자석이 있고, 여기 자석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이 코일이 이 진동판이랑 연결돼 있어. 내가 뭐라고 말하면은 얘가 진동판이 떨리면서 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아무튼 마이크도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금속 탐지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런 거죠. 금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속이. 근데 이 금속 탐지기에 이게 자기장을 내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 얘의 유도 전류가 흘러서, 어려운 얘기인데,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서 여기 금속 탐지기 옆에 있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류가 흘러서 띠띠띠 소리 나는 거고, 도난 방지 장치도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동기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전기 에너지로 줬을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애들이랑 좀 다릅니다. 유도 전류가 생기고 이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1초 동안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1초 동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력이에요. 전력. 이거를 전력량이라고 쓰면 안 돼. 전력량은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전력에. 이거는 그냥 전력,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의 에너지 양, 전력. 전력량이랑 달라. 이게 전력인데, 전력. 100W란 뜻은 1초당 100주씩 쓴다라는 거고, 그럼 5초를 써요. 곱하면 500줄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5초 동안에. 그래서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 계산하시려면 전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돼. 전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됩니다. 자, 전격 전압을 걸어 2시간 사용한다. 이게 44W 짜리를 2시간 사용한다. 그럼 88W시. 이거는 전력량이야. 이건 전력량. 전력량이 알고 보면 전기 에너지야, 사실. 사용한 전기 에너지.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되죠. 왜냐면 전력에다 시간 곱한 거니까. 근데 단위를 좀 시간 단위로 써야지 그래도 좀 우리가 손쉽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줄 단위로 바꾸려면 초 단위로 곱해 주시는 게 맞고요.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포도당 이런 게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가 이게 그 소리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요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풍력 발전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써있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마찰이나 공기가 저항이 있을 때 뭐 일부가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열이나 소리 등으로 전환되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방향을 어디로 가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긴 한데, 자, 이거 풀어보는데 4번만 선생님이 이거 풀어볼게요. 일단 4번에 보시면, 자, 잘 봐라. S극으로, 잘 봐요. 선생님 봤어요. 그냥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가오면. 그럼 요거를 이제 상쇄시키려면
여기가 사실 S극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상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S극이 들어오면 위에를 밀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S가 되고 N이 됩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하시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거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아래로 하고,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오른손 네 손가락을 해보시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류 방향은 B가 됩니다. 왜 틀리지? 네, 거꾸로 했나? 잠깐만요. 가까이 하였더니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라고 돼 있네. 가만히 이거는 내가 한 거는 맞는데 내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다 안 읽었네. 그러니까 B 방향으로 흘렀는데 멀리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멀리 하면 A가 되죠. 가까이 올 때 B이기 때문에 멀리 하면 A 방향. 이거는 할 수 있네.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죠. 오른손 법칙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올 때 B니까 나갈 때는 뭐냐 이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도. 들어올 때 B니까 나갈 때는 A 방향에 전류가 흐르는 게 맞습니다. 오른손 법칙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문제 풀 수 있게 되네. 자, 1번부터 18번까지 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자, 이것도 해볼게요. 코일 주변에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 변하고, 그 다음에 이때 전류가 이제 흐르는데, 이런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 전류의 방향은 자석을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다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자기 유도와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하고, 정전기 유도에 의해, 이게 정전기 유도가 아니라 전자기 유도야. 정전기 유도는 다른 거예요. 정전기 유도는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정전기를 유도하는 거고, 전자기 유도랑은 달라. 그래서 요거 이제 틀렸고, 2번이. 다른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거 되고, 넣어둘 때 안 되죠. 넣어둘 때 안 됩니다. 넣어둘 때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2번, 3번. 아까 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들어올 때 B 방향이면 이게 멀어질 때는 A 방향이 전류가 흐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들어올 때 N극으로 가까이 하였더니 B에 불이 켜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LED가 원래 지금 어느 게, 이게 긴달인가 보구나. 요게 긴달인 것 같긴 하네, 지금. 맞나? 하여튼, 여기가 긴달이라고 치면, 긴다리는 원래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올 때 어떻게 흘렀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긴 다리가 여기 있고, 짧은 다리가 여기 있으니까, 거꾸로 흐른 거거든, 전류가. 얘는 안 들어온 거다. 그래서 N극을 멀리 한다라고 하면 B의 불이 켜진다가 아니라 이제 거꾸로 흐를 테니까 A의 불이 켜질 거고요. N극을 빠르게 움직이면 A와 B의 모두 불이 켜진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켜지는 거야. 지금 긴 다리, 짧은 다리가 거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B가 깜빡인다. B가 깜빡인다. B의 불이 켜졌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 A와 B가 번갈아 가면서 불이 켜진다. 이게 맞죠? 예, 4번이 맞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뭐 넣을 때 B가 깜빡이면 뺄 때는 A가 깜빡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답이 4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얘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돼야죠. 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어야지 이 발광다이오드에 빛이 나겠죠. 1번 3번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고 물이 가진 화학 에너지 아니고요. 풍력 발전기에서도 같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똑같은 거니까 건전지를 사용할 때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2번 답이고 8번의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 이거야.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 요거랑 요거 요거는 이제 전류가 흐를 때 그 뭐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자기장이 변화돼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얘는 전동기고 얘는 발전기고 그렇죠. 얘는 전동기고 발전기고 가에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 이건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고요. 예. 정전기유도 아닙니다. 전자기유도입니다. 전자기유도 이게 맞아요. 5번 그러니까 사실 그냥 모터만 가지고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모터랑 전동기랑 발전기가 구조가 똑같아. 근데 에너지 전환 과정만 반대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지금 36kWh래요. 한 달 동안 사용한 게 키로가 붙으면 1000배 해주는 거고 냉장고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이 50W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은 30일이니까 이게 3600 아니네 36,000W씩 한 달 동안 사용한 건데 이거를 30일로 나눠 주시면 하루 동안에는 얼마지? 1200W씩 쓰는 거고 1시간 동안에는 24로 또 나눠야겠죠. 이래 24로 1시간 동안에는 25 1이고 요거 1이고 2인가요? 예. 50W시가 맞네. 1시간 동안에는 50W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50W짜리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소비 전력량이 50W시니까 냉장고의 소비 전력이 50W가 왔습니다. 10초 동안 사용하면은 50W라고 하는 건 1초당 50줄이고 10초 이제 곱하면 10초당 100줄 쓰는 거죠. 50W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이걸 풀 수가 있네. 자, 1000W시당 전기요금이 200원이래. 그러니까 1kW시지, 1kW시. 그러면 이제 200원에다가 36배 하면 되죠? 200원에다가 1kW시가 200원이니까 36배 하면 되고 이러네. 그러면 이게 10만원 이하는 맞죠? 1kW시 1년치군요. 너무 차이 많이 난다 싶었다. 1년치래 1년치. 근데 지금 내가 계산한 건 한 달이야. 한 달인데 12개월이니까 곱하면은 10만원 안 넘을 것 같은데 그쵸? 12개월이니까 72,000원에다가 14,000원 더하면 되지. 그래서 뭐가 조금 계산 틀리긴 했나 보네. 86,000원 아닌가? 왜
책에는 86,400원 되겠네요. 하여튼 14,400원 예? 14,400원 더요. 아 그래요? 아 이거 2배여서? 아 그러구나. 14,400원이 맞네. 2개월치가 14,400원이군요. 아 맞네. 86,400원이 맞네. 그러니까 10만원 이하는 맞죠, 그쵸? 아니 근데 디귿에 네. 100줄이 아니라 500줄. 아 이거? 그러네. 500줄이네. 500줄이 맞네요.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11번에 이 선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격 전압은 220V이고요. 가장 잘 작동된다 이거 맞아. 220V에 연결됐을 때 소비 전력 22W다 맞고요. 220V에 연결했을 때 1초에 22줄씩 쓴다 이거 맞습니다. 와트가 이제 1초당 22줄 쓴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220V 연결됐을 때 1시간에 이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2 곱하기 3600 왜냐면 이제 초를 곱해야 되니까 1시간에 3600 초거든요. 요거 계산해야 되고 이거는 이게 아니네 그쵸? 네. 79,200줄이 되네요. 이게 계산하면 79,200줄 220V 연결했을 때 1시간 동안 소비 전력량은 이거다. 이거는 맞습니다. 22W 짜리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소비 전력량은 22W시고요. 자, 이 선풍기에 전격 전압을 걸어 4시간 동안 작동시켰을 때 선풍기가 소비한 전력량은 그러니까 22W 짜리를 4시간 쓰는 거기 때문에 88W씩 쓰면 되죠. 88W씩 쓰면 됩니다. 2번 답. 또 있나? 아, 또 있네. 13번. 전기기구가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을 옳게 비교한 것은 자, 전력량이니까 이제 이거 2.5 곱해야죠? 예, 2.3 곱하는 거 아니죠? 이거 곱하면은 이제 500W시고 얘는 이거는 이제 900W시네. 이거는 600인가요? 600W시. 15분은 4분의 1시간이야. 그래서 이거는 250W시 돼야 되고 5시간이니까 500W시고 B가 제일 큰 거네. B가 제일 크고 C 그 다음에 A랑 E는 같은 거고요. D가 제일 작네요. 네, 뭐 4번이 되겠네. 4번. 네, 자,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을 옳게 나타낸 거. 전등은 괜찮고요. 네. 요건 이제 반대입니다. 틀렸고 2번. 이거 틀렸고 아니고요. 예. 이게 태양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화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167 하시면 되고. 자, 효율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열 에너지 조금 나오는 거 있지? 예, 열 에너지 조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잘 봐요. 10초 동안 얘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합쳐서 몇 줄 사용한 거야? 200줄 쓴 거예요. 10초 동안. 그러면 얘는 20W인 거고 합쳐가지고 얘도 200이었구나. 아니네. 180이었네요. 180인데 10초 동안 썼대. 그러면 이제 18W가 되겠죠. 자, 근데 효율이 더 좋은 것은 열 에너지 조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더 효율이 더 좋은 거고요. 답은 4번이 답이고 빛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조금이어야지 효율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따뜻해졌다. 스마트폰 배터리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되고, 전기 에너지는 소리, 빛, 열 에너지 전환되고, 효율이 좋은 스마트폰일수록 열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 아니죠. 열 에너지를 적게 생기는 거고, 전환된 에너지를 모두 합하면 전기 에너지 양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아야 되는 거죠. 기억력 1번. 이거는 그냥 하긴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7번에 얘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m v 제곱이야. 그러면은 80줄인가요? 80줄이고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면 위치 에너지가 9.8 mh예요. 그러면은 98에 490줄인가요? 490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역학적 에너지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570줄이어야 돼 원래. 근데 제가 A 지점을 통과할 때는 10m/s였대. 그럼 얘가 10m/s 되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제곱. 그러면은 500줄이잖아. 500줄. 근데 이 둘 합하면 원래 얼마였어요? 570줄이었죠? 근데 570줄이었는데 여기 지나면서 500줄이라는 거는 70줄만큼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됐다 이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역학적 에너지 계산해서 줄어든 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여기에 지금 가만히 놓았던 거면 속력 0이니까 9.8 mH 4 곱하기 9.8이네. 39.2줄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6m/s라잖아요. 2분의 1 mv제곱에서 36줄이죠. 그러면은 3.2줄만큼이 열 에너지로 소모가 됐다라는 열 에너지 바뀌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얘는